안녕하세요. 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터뷰 자리. 네, 우리 유튜브 너무 징징거리나요? 너무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힘든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님 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총대를 내려는 약간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총대를 매려는 건 아니고요. 무서워요. 무슨 총대를 매요? 총대를 맬 생각은 없고요. 할 말은 하고 살자. 그렇죠. 내가 이런 놈인지 나도 몰랐어요.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할까? 오늘은 지금 어떤 컨텐츠예요? 질의응답인가요? 네, 질의응답이고 사고가 나면 사고 뉴스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렇게 됐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손님이 저한테 네. 접수번호라고 문자 하나 딱 왔잖아요. 네. 접수번호만 가지고 이제 손해보험사에다가 차량 입고 확인해주고 차량 상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사전 견적 안내하고 그걸 다 손해보험사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한테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젠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우리 PD님이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수술을 하고 그럼 병원에서 결제 먼저 하죠. 영수증이랑 진단서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죠. 그럼 돈 주죠.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떨어뜨려가지고 휴대폰 보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삼성이든 LG든 가가지고 보험 처리해가지고 휴대폰 고치죠. 결제하죠. 보험사에 청구하죠. 그럼 돈 나오죠. 똑같아요. 모든 보험은 똑같아요. 우리 업계만 유일하게 외상 출고예요. 외상 출고. 우리는 수리비를 수령하지 않았는데 손님 차가 수리가 끝나면은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접수번호를 줬으니까 알아서 니들이 보험사에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6개월이 넘도록 못 받고 있는 돈도 있거든요. 저는 손님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아니네요. 지금. 네, 당연해요. 왜 이렇게 기본과 상식이 무너져 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외상수리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외상수리에서는 손님이 직접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이 먼저 지급이 돼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일 처리가 되는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중국도 한번 가보고 일본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우리 고객들 중에 중국 고객들 꽤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중국 고객이 견적이 한 2천만 원 나왔는데 2천만 원 내려고 왔더라고요. 당연하니까. 본인들 상식에는 그게 당연하니까. 그럼 돈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손님들이 직접 결제하면은 뭐 카드 결제를 하거나 뭐 할부로 하든 뭘로 하든 일시불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PD님이 결제를 1,000만 원짜리 딱 해봐요. 그러면 카드 포인트가 엄청 생기겠죠. 그 카드 포인트 비용 처리 이거 다 원래 다 우리 소비자가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차 수리비 많이 나온 거 카드 결제하면은 아마 이마트에서 회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것. 또 너무 징징거리고 있죠 우리. 보험회사 측에서도 만약에 사고 접수번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바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불 보증이라는 제도로 주긴 줄게. 네. 언제 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과실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수리 비용에 대한 서로 간에 뭐 협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힘들다 하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힘이 들어요. 와, 나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들이고 벌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처구니 없었던 뭐 사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이가 없어요. 영상에서 했던 얘기처럼 우리는 역사를 파헤쳐야 돼요. 우리의 정비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줬어요. 공표해서 그 시간당 공임이 처음에 이렇게 측정이 됐을 때 인건비는 얼마냐, 운영비는 얼마냐, 원가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가 산출을 했을 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반장급들의 급여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 정비 공장들이 탈세를 했어요. 탈세는 뭐냐면은 소득 신고를 다운 신고를 했죠. 막 12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비 사업자들을 위해서 원가 산출을 해서 정비 요금을 공표했는데 그때 이미 터무니없이 잘못된 요금이 공표가 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직원들 급여를 다운 신고했으니까 매달 이득을 보는 게 급여 날마다 이득을 보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걸로 피해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술자들이죠. 정비 사업자는 기술자들을 속이고 속인 채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막 단속들을 할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맞는 정비 공장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 소득신고를 이제 100%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신고를 100% 다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대 보험료만 1,500만 원씩 내요. 직원들 4대 보험료만 1,50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와 똑같은 경영 구조로 20년 전에 15년 전에는요 매달 대표가 1,500만 원 이상씩 불로소득을 취했던 거죠. 이제 모두가 이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소득 신고할 거 다 하고 줄 거 정확하게 주고 그렇게 하니까 벌이가 줄어들잖아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게 또 악습관이 되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인터뷰는 사실 PD님 이게 이런 게 왜 궁금했어요? 옆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전화하는 내용들이 보험회사 분들이랑 약간의 그 금전적인 트러블 때문에 근데 이 보험회사 측에서 회사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계속 파헤치는 중이에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법률적 근거에 대한 서류가 다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보험회사에 청구권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 촬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할 때는 화면에 딱 보이도록 팩트 있는 내용들로 다시 만들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런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갑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보다 갑질에 대응을 해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400명이 됐잖아요, 구독자가. 아, 그러게 450명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목표가 또 400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100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400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보다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찍으면서 느끼게 돼요. 생각보다 내가 전문 지식은 없고 항상 감정에 복받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같이 축축 처지게 하는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밝은 에너지로 유튜브를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먹고 사는데 좀 급급해가지고 지금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촬영하는데 또 이 시간을 또 소중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또 전 안 되니까 꾸준함으로 이제 400명이지만 다음 달에는 500명, 다다음 달에는 600명, 1000명 되고 5000명 되고 10,000명 돼서 혹여나 유튜브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은 정말 좋은 곳에 쓸 거거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도 있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니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고 돈을 더 벌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고 더 벌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BR 식구들 혹은 앞으로 시작하는 우리 정비업계의 사람들 기름쟁이에서 벗어나는 게 제 목표고 꿈이에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